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된 아줌마이고,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여태 살면서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죄가 많은 여자였나 봐요. 왜냐면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저는 남편과 큰 딸을 잃었거든요. 그날 제가 수박이 먹고 싶다고 보채지만 않았어도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전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며 수박 좀 사다 달라고 칭얼거렸죠. 그러니 남편은 딱 봐도 예민해 보이는 저를 달래며 알겠어. 내가 시장 가서 최고로 맛있는 수박 사올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했고 저보고 편하게 쉬고 있으라며 큰딸도 데리고 나갔죠. 그렇게 시장에 간다고 나갔던 남편과 제 딸은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딸한테 사고가 났거든요. 교통사고였는데 신호위반을 하던 택시가 두 사람을 보지 못했고 그대로 부딪히면서 인명사고를 내게 된 거죠.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어마어마했지만 제 큰딸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두동강 나는 느낌이었죠. 저희 큰딸, 제가 결혼하고 3년 만에 낳은 아주 소중한 딸아이였어요. 근데 속 없는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제대로 빛도 못 보고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제가 죄인이 맞았죠. 그리고 제가 더욱 죄책감이 들었던 게 소방대원이 당시 사고 현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남편 옆에는 커다란 수박 한 통과 딸이 좋아하는 메론맛 아이스크림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했죠.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옥죄어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남편과 딸의 장례를 같이 치러야 했고, 문상을 온 조문객들은 다들 절 보며 마귀라고 손가락질했어요.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는데, 장례식장에서까지 저에게 갖은 악담과 막말을 퍼부으셨죠. 절 보며, 네 남편도 모자라, 네 새끼까지 그리 잡아먹었냐? 네가 정말로 애미가 맞아? 근데 애미라는 사람이 지 자식 남편을 잡아먹냐고. 얘, 긴 말 필요 없고 나는 너 같은 마귀한테 내 손자 절대 못 맡긴다. 그러니까 뱃속에 애 태어나면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리 알아라. 행여나 내 손자한테 절대로 눈독 들이지 마. 라는데 시어머니의 저런 말이 더 괴로웠어요. 저는 오죽하겠냐고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한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내 애를 어머님한테 드려야 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눈에 쌍심지를 키며 저를 어찌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남편 가족들이 다들 저한테 마귀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거고요. 저는 혼자서 그 사람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게 저와 제 뱃속의 아이,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과 제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딸이 입관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두 사람을 보내줘야 했어요. 제가 임신 중이어서 어른들이 보지 못하게 했거든요. 뜬 눈으로 3일을 보내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 저는 곧장 제가 살던 곳을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야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야 설거지라도 하면서 벌면 됐고 남편 앞으로 집과 재산이 조금 있었기에 출산할 때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이랑 제가 애가 없을 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했었는데 수익률이 꽤 좋아서 그때 재산을 좀 불려놨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제 나이가 31살이었는데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연고도 없는 곳으로 무작정 떠나 혼자 출산을 했고, 이 세상에 아들과 나 둘뿐이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도 이런 절 보며 속 썩이는 일 없이 잘 커주었어요. 저 또한 이런 아들을 위해 힘 닿는 데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남들한테 아빠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키웠죠. 낮엔 식당으로 일을 하러 다녔고, 밤엔 부업으로 핸드폰 부품 조립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남편이 생전에 벌어둔 돈을 조금씩 써가며 생활을 했죠. IMF 때 조금 휘청거렸지만 그 외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17살 때였을 거예요.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막 두들겨대길래 저는 순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찾아온 줄 알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에 있는 돋보기로 얼굴을 확인하니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친한 식당 언니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딸이랑 같이요. 저는 깜짝 놀라 바로 문을 열어줬고 이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언니 얼굴은 왜 그러냐고 했죠. 그러니 그 언니가 경호가 지금 우리 집 아저씨 때문에 난리 났다. 어디서 사고 치고 와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 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단 우리 딸 데리고 나온 거야. 믿을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야지. 경호가 너무 미안한데 며칠만, 며칠만 우리 딸 좀 네가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저 인간 잠잠해지는 대로 우리 민경이 데리러 올게. 라며 제 손을 꼭 붙잡고 제발 부탁한다며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언니가 제가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와서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정말 많이 도와준 10년지기 아는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애들끼리도 서로 잘 알았고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민경이는 걱정 말라고 내가 잘 보살펴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돌아오겠다고 했던 언니는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저한테 딸만 남겨둔 채 영영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니 딸 민경이는 지 아빠가 학교에 찾아올까봐 그게 무서워 고등학교 1년을 남긴 채 자퇴를 했고 집에서만 지내야 했어요. 민경이는 저 대신 집안일을 자기가 다 하겠다고 했고 제가 하는 부업도 본인이 하겠다며 손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내면서 아줌마한테 너무 죄송해. 이런 거라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민경이를 제 아들과 똑같이 키웠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둘이 똑같이 나눠주고 좋은 데 데리고 가도 똑같이 데려가곤 했어요. 그러니 민경이도 이런 제게 딸같이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한 번은 절 보며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엄마는 날 버리고 갔는데 아줌마는 날 끝까지 지켜주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났어요. 먼저 간 제 딸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 제 모습에 민경이도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민경이에게 제 딸의 모습이 보였고, 민경이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판단할 나이가 되면 내가 엄마가 되어줘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입양을 하려고 했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굳혀지기도 전에 저희 아들과 민경이가 서로 사귀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2살 많은 민경이에게 고백을 했다는데 이미 제가 눈치를 챘을 땐 둘이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던 상태였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에 좀 어안이 벙벙했지만 여태 10년 동안 변함없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사실 결혼을 허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민경이가 20살이 되자마자 쇼핑몰 운영하는 곳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배우고 나와 본인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방이나 신발, 액세서리 같은 걸 팔겠다고 했는데 초반에는 물건 사입하는 돈을 제가 조금 보태줬어요. 그 아이를 믿었기에 선뜻 도움을 주었고 정말 다행히 쇼핑몰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많은 보탬이 되었는데 제가 아들 대학 학비 마련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거릴 때도 민경이가 저 대신 저희 아들 학비를 내주곤 했는데 그걸 3번이나 내주었어요. 저는 그 돈 갚겠다며 네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여유 생길 때마다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 민경이가 손사래를 치며 아줌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라도 아줌마한테 진 빚들 갚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라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돈을 버는데도 분가하지 않고
굳이 저희랑 같이 살겠다며 10년 동안 같이 산 아이였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혼 허락을 수월하게 해준 거였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집에서 분가까지 시켰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집이 갑자기 썰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만큼은 풍요로웠어요. 남편과 딸이 떠난 뒤로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심정이었지만 아들이 결혼도 하고 며느리도 생겼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고 힘든 식당 일을 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제 행복을 하늘에서 질투라도 하듯이 또다시 제게 견디지 못할 시련을 주었는데 저희 아들마저 데리고 가게 된 거죠. 그것도 교통사고로 말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나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여자가 있을까 싶었고, 내가 진짜 마귀가 맞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희 며느리는 뭐 거의 실신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들 장례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 며느리가 걱정이 됐고, 혹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근데 제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랑 나랑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제 앞길 막으시려고 하는 거세요? 아님 그동안 저 키워준 각 받으시려고 하는 거세요? 그거 아니면 이제 서로 그만 만나요. 영 끊고 살자고요. 라고 하는데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두 번 다시 며느리를 찾지도 찾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정말로 혼자가 되었고 혼자만 사는 게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또 어찌어찌 살아가더라고요.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했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졸려오면 잠에 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휴무를 맞아 가족들이 잠든 납골당에 가게 되었어요. 먼저 남편과 딸이 있는 곳에 가서 인사를 하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니, 거기 납골당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들이 있는 곳을 구석구석 닫고 문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아래 칸 쪽에 있는데 몸까지 숙여가며 닫고 계시길래 너무 고마운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 아이고 아주머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희 아들이 있는 곳에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말을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몸만 웅크리며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고 그 아주머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아주머니, 아니 왜 그러고 계셔요? 라고 하니 순식간에 일어나 저를 밀치고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고 저희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3년 만에 보게 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제발 도망가지 말라며 며느리를 쫓아가는데 가다가 제가 넘어지고야 말았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제 쪽으로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저를 일으키며 엄마, 그러게 왜 날 쫓아와? 나는 엄마를 버리고 갔는데 엄마는 왜 날 쫓아오냐고. 이런 내가 밉지도 않아? 그렇게 모질게 엄마 떠난 내가 밉지도 않아? 라고 하는데 전 그런 며느리를 꼭 껴안아 주며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리웠다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는데 전 그런 며느리에게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유니폼은 왜 입고 있냐고 하니 며느리가 아주 힘겹게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지난 3년간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며느리는 사실은 준수 씨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 친엄마가 날 찾아왔었어. 13년 만인가 14년 만에 날 찾아온 거지. 근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돈 많이 번 거 다 아니까 나 돈 좀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미쳤냐고, 왜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냐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니까 내 이름을 팔아가면서 이곳저곳에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고. 얼마 안 돼서 돈 갚으라고 독촉장이 막 오는데 그때부터 휘청하기 시작했어. 준수 씨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준수 씨마저 그렇게 된 거야. 나한텐 준수 씨도 없고 빚밖에 남지 않는 상황인데 차마 엄마한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여태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워주고 도와줬는데 빚까지 같이 떠안게 해. 엄마 성격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당연히 같이 해결하자고 할 텐데 나 차마 그 모습은 못 볼 것 같아서 엄마한테 그런 모진 소리하고 떠난 거야. 미안해 엄마 라며 오열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며느리한테 힘든 일이 있었는지도 이런 상황에 놓여졌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며느리 원망만 하기 바빴네요. 전 그런 며느리를 보며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했냐고 했어요. 너나 나나 남은 가족이라고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납골당 근처로 이사를 왔고 여기서 청소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벌써 2년이나 됐다고 했죠. 근데 그동안 저랑 한 번도 마주치지 않다가 그날 처음으로 마주치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지 남편 얼굴 매일같이 볼 수 있어서 여기서 일을 했다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리던지 한참을 울었네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엄마, 저 엄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라고 하길래 무슨 부탁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저 진짜로 엄마 딸하면 안 돼요? 이제라도 진짜 엄마 딸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본인을 수양딸로 입양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랑 나랑은 이미 엄마와 딸 같은 사이인데 굳이 입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니? 라고 하니 며느리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마, 저 1년 전에 대장암 일기 진단받고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지금은 거의 다 회복한 상태예요. 다행히 전이는 없고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간단한 일상생활은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 고생해서 벌어둔 돈, 이거 만약에 내가 세상 떠나게 된다면 이 돈이 다 내 친엄마한테 갈 텐데, 나 그거 억울해서 못 볼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바로 친엄마한테 상속이 된다는데, 친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내 친엄마 대신 어머님이 내 엄마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저는 며느리의 암 소식에 또 한 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전 이런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게 항상 엄마라고 불러줬던 며느리가 진짜 내 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며느리, 아니 제 딸에게 네가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이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입양하는 것과 관련한 현행법상 특별한 법적 제약은 없다고 하여 며느리를 입양할 수 있었고 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듯이 양친이 될 사람과 수양딸이 될 사람이 구청에 가서 입양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민경이의 부모가 살아있으니 민경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민경이의 친엄마를 사정사정해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민경이 친모는 제게 내가 우리 딸 좀 잠깐 봐달라고 했지. 누가 내 딸을 뺏어가라고 했어? 라며 저보고 본인 딸 재산을 네가 혼자 다 독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민경이가 아주 촌철살인을 하더라고요. 낳아주기만 하면 엄마야? 나 버리고 연락도 없이 떠날 땐 언제고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서야 딸이라고 내 딸 못 준다고 하고 있어?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줬던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여기 내 옆에 있는 분이라고. 당신도 나 맘대로 버렸으니까 나도 당신 딸 안 하겠다고. 당신 딸 안 하겠다는데 왜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려고 해? 라며 당장 입양 신고서에 동의하라고 펜을 쥐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올해 초 드디어 민경이는 제 딸이 되었습니다. 시청에 입양 신고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는데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 딸 민경이를 꼭 안아주며 이 험난한 세상 너랑 나랑 둘이 잘 살아보자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 둘이서 같이 기대며 울고 웃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건강도 엄마랑 같이 잘 이겨내서 완치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 했어요. 현재는 저희 모녀 같이 살면서 저는 식당 일 계속하고 있고 딸 민경이는 전에 했던 쇼핑몰 경력을 살려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 일주일 전인가 아들이 간지 4년 만에 제 꿈에 아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한 번만 엄마 꿈에 나와달라고 했었는데 이제야 제 꿈에 나타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게 환한 미소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거기는 행복하냐고, 아빠랑 누나는 잘 만났냐고 물어보니 그냥 환하게 웃기만 하는데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죠. 행복하구나. 아빠랑 누나는 잘 만났구나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경이 내 딸이 되었는데 괜찮냐고 하니 그 물음에 이빨까지 보이며 방긋 웃어주더라고요. 엄마가 민경이랑 같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잘 살다가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하며 꿈에서 깼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자마자 제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나 좀 잘 좀 지켜달라고. 매번 나 좀 빨리 데려가라는 말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지켜달라는 말을 했네요.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태 살면서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여나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저를 보시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저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요. 저랑 제 딸 민경이가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 가득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